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규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규현 학생 그동안 좀 어떻게 지냈어요? 아무래도 연초였어서 조금 가족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진짜 바쁜 일이 굉장히 많죠. 날도 춥고 그런데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상식 퀴즈부터 해볼까요? 신영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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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슬슬 이제 좀 출제를 하기 시작하네요, 제가. 네. 첫 번째 객관식 문제인데요. 첫 번째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기초의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초의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치단체장, 2번 구의회, 3번 국회, 4번 시의회.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막상 또 어떻게 규현 학생 어떠세요? 저는 막상 풀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2번? 2번 구의회 네. 그렇습니다. 신영 씨는요? 기초의회라고 해서 기초의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자치단체나 구시는 좀 기초적인 거고 국회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아닐까 해서 저는 국회인 것 네, 같습니다. 국회. 정답! 깜짝이야. 정답입니다. 아, 제가 정답이라고요?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확신해가지고 한국이요. 아니 당연히 3번이었죠. 그래도 오늘은 무식이 소리 안 들었네요. 그러네요. 예, 잘 맞추셨네요. 예, 정답 3번 국회고요. 그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을 말합니다. 의결기관은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로 분리하여 집행은 자치단체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행정 업무를 감시, 견제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국회가 맞습니다. 오늘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주식회사 사모입니다. 1956년 천광사를 시작으로 1968년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사모주택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격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 해외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쿠웨이트, 사우디 등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 해외 건설업의 성장을 도왔고요. 해외 진출 유공업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86년부터는 대림그룹에 편입돼 주식회사 3호로 성장해오고 있고요. 아파트와 빌라, 호텔 등의 건축공사와 지하철, 고속도로, 항만, 골프장, 레저시설 등의 토목공사는 물론 전기와 통신, 조경 분야에 이르는 모든 건설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주식회사 3호인데요. 3호라고 하면 약간 생소한데 대림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들어본 적 많죠. 네, 굉장히 살면 편안할 것 같은 저도 굉장히 살고 싶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또 실내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건설사 경우에는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약간 기대가 되는 관심이 가는 항목입니다. 네, 규현 학생. 네,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저는 대림 이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겠다. 집이 여유가 좀 있네. 여유가 있어. 이러한 여유가 큰 이제 이 편한 세상에 같은 데 살고 계시면 이제 매기 효과 이런 거 잘 맞추시고 퀴즈 잘 맞추시고 약간. 네. 상국이 형은 요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도 왜냐면 이 편한 세상을 알았는데 3호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대림이 회사가 아니야?
왜 저도 그냥 사모야? 대림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사모에 대림이 있고 거기에 또 이편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 그러면 누가 설명해 아까 줘야 설명해 줬잖아요, 신영 아나운서. 네. 86년부터 대림그룹에 편입이 됐다고. 편입됐다고? 집중하세요. 아, 그럼 대림 안에 있는 게 사모예요? 그러네요. 대림그룹 안에 사모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별거 안 있는 거 아니에요? 뭐도 별거 아니니까. 아니 대림이 이편한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모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모가 뭔지 아니 나는 봐봐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항상 기업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사모 안에 대림 이편한 세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 사모를 알아보는 게 맞아. 근데 대림 안에 사모가 있고 이편한 세상은 대림 거야. 근데 사모를 왜 알아봐? 대림 이편한 세상 외에도 뭐가 많겠죠. 삼성전자도 따로 하잖아요. 삼성에 속해 있지만. 아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모가 없잖아 뭐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아보자고요. 안 할 거야 나는 몰라 이거 별로 흥미도 없어. 일단 빅데이터부터 알아볼 텐데요. 전쌤? 네, 주식회사 사모에 관해서 지난 1년 동안 39,4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연관어가 대부분입니다. 뭐 아파트나 분양, 브랜드, 주택, 사업, 재건축, 개발. 그러니까 주식회사 사모로 하면 사실은 연관어라든지 이런 언급량이 적어서 사모로 했더니 뭐 맛집이라든지 뭐 BTS 같은 다른 단어들이 좀 뜨긴 떴어요. 그러니까 상호 중에 사모를 달고 있는 그런 맛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삼호동에 있는 맛집도 함께 나와서 뭐 이것들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아파트와 뭐 분양, 건축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BTS는 왜 떤 이것도 거예요? 아까 보니까 사모 그 다른 회사하고 BTS랑 뭐를 같이 해갖고 뭘 내놨더라고요. BTS는 매주 안 나오는 그렇습니다. BTS 뭐만 걸치면 그냥 연관어 1위가 되니까 사실 좀 제외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할 때. BTS를 제외한다고요? 그렇죠. 없앤다고? 형이? 오늘 이상한 것들을 많이 어디에든 걸쳐 어디에서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다면 홍쌤 사모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대림그룹 공채가 이제 흘러갈 때 대림과 함께 이제 공채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기술적 직구는 디테일하게 공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8년 하반기 때 공채를 보니까요. 건축, 그다음에 전기, 설비, 조경, 그리고 토목, 안전 관리 파트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건축 공학을 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전기 공학, 기계 공학, 조경, 그리고 토목 안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건축 관련된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요즘 건설사 그 시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채용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대림 공채는 그룹 차원에서 좀 크게 전개가 됐고,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건설사들이 좀 하반기에 채용이 좀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관련 전공자들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영. 네, 우리 사모에 떠드는 소문. 연구소가 모델하우스라고 카더라. 카더라. 네, 우리 보통 뭐 아파트 살 때 우리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많이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는 굳이 모델하우스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 가면 모델하우스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구소 근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소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연구소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면서 R&D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의 건축환경연구센터는 이제 업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로 이제 공동주택, 실제 주택에다가 이 에코하우스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태양열, 지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연구개발 그 기술 요소들을 보니까요. 자연 채광 체험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거 환경 채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차음 성능 체험실, 그건 차음 성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공동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음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감성 조명 체험실, 그다음에 창호 시스템. 정말 다양한 연구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사라고 하면 기존에는 그냥 아파트 공급, 시공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면 지금 이제 우리의 주거 공간이 친환경으로 진화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사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설사 도전하는 친구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모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5,040만 원입니다. 사원이 3,877만 원, 대리가 4,427만 원, 과장이 5,027만 원.
그리고 차장이 5,880만 원, 부장이 7,26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 세다. 예, 그렇다면 3호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3호가 이제 채용 규모가 많지만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고를 분석해 보면 각 직무별로 그 입사 인원수는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공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산업에 취업했던 제 여학생을 살펴봤는데 이 친구는 저기 영미권 유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을 이제 메카니컬 옵션으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학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학점은 한 4.0 베이스로 한 3점 중반 정도 되니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그 공대생들 중에,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영미권 유학생들은 인문학도들이 많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건설사에서 여성을 많이 안 뽑는다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실제로 제가 면접 후기를 살펴보면 면접장에 가서 여성인데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뚫어냈죠. 그러니까 좀 화려한 명문대학교 유학생, 또 그러다 보면은 건설사가 좀 터프하고 힘드니까 적응력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건설사 도전하는 유학생들은 과거 여러분들이 시공 현장에서 벌어진 팀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아르바이트나 인턴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진 과정들이 아주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효과적으로 좀 의사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하이파이브, 샵 죽다 살았다입니다. 우리 국내 어떤 건설사건 우리 1997년 IMF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우리 금융 위기를 다들 힘들게 버텼을 건데 근데 우리 3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이파이브 우리 5가지 우리 가감한 전략으로 우리 3호가 끝끝내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파이브. 네,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쌤? 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사실 굉장한 위기를 건설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3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3호는 어떻게 화려하게 제기했는지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우선 깐깐한 사업성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지 떼일 염려가 없는지 4번이나 자체 심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사실 위기 순간이 되면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4번에 거쳐서 꼼꼼히 따졌다고 하고요. 인력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구조조정한 점도 또 눈에 띄는 점입니다. 보통 이 회사가 위기를 겪게 되면은 연봉을 먼저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내보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사람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갖고 있는 어떤 좀 리스크라든지 위험한 사업 분야를 과감하게 내치고서 정말 탄탄한 돈이 되는 사업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늘렸다는 거죠. 사람에게 투자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몇 명 늘렸어요? 그거는 이제 보면은 2009년에 그 369명에서 이거는 다시 모르겠어요. 야, 형이 저기 2009년에 하길래 와, 이것까지 이제 아니, 조사를 자료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야. 네, 그 자세한 건 제가 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집하고. 자, 다음은 원가 경쟁력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원가를 대폭 줄였습니다. 사실 원가를 줄인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건설업 쪽에 사실은 이 원가 속이거나 불량 제품 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과감히 걷어내고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공법이라든지 좀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모든 걸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일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같은 경우 이 편한 세상이 알박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땅을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못 들어갈 뻔했는데 이분들은 은행사하고 한 2년 동안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해요. 결국엔 이분들의 마음을 돌려놔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 좋은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3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시스템으로 보장, 샵 진짜 편한 세상입니다. 우리 사모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우리 이 편한 세상 아파트는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편리한 시스템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편한 세상을 소개할 때 구조뿐만이 아니라 기능도 꼭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까요, 전쌤? 그러니까 토탈 리빙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절약, 편리, 안전,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절약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바로바로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겨울 같은 때 난방 막 떼고 뜨거운 물 온수 쓰고 나서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다가 이제 딱 고지서 보고 나서 이제 갑자기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걸 이제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리한 것들은 가정 내 정보기기들을 이제 네트워크로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월패드를 통해서 뭐 에너지 사용량도 조회할 수 있고 집 밖에서도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뭐 가스 밸브를 차단한다든지 그다음에 거실 조명이나 난방 전원을 좀 제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안전은 주차 관리나 공동 현관문, 승강기 호출, 자녀 위치 확인이라든지 뭐 비상 상황 알림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스마트키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은 요즘에 그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문 열기가 쉽지가 않고 최근에는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더라도 예전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주변에 앞에 큰 도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실내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또 새로운 공기를 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장치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고 주방이나 욕실 같은 데도 역시나 환기가 잘 되게끔 그렇게 설계할 때부터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또 건설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현재 주택 가격은 이제 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그것도 물론 건설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건설사는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됐고 남양주라든가 하남 그리고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구 쪽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우리가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핫한 감자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권 초반에는 그러니까 세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효가 되고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관련된 정책 변화를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수요를 줄여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건설사는 사실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되면 시공의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좀 발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대림이나 대무나 현대나 삼성이나 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 분양시장을 두고 이제 경쟁을 또 펼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이 많아지는 게 사업의 요체가 되고 또 그와 함께 연동되어서 공채가 늘어날 확률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판매의 기본은 이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그렇죠. 3호의 제품 중에서 규원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요새 홈 IoT 기술이 정말 대세잖아요. 예를 들어 KT의 기가진이나 뭐 네이버 클로바 등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기들의 홈 IoT는 연동이 되는 가전을 따로 구입해야 제어가 가능하고 적용 범위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한 세상에서는 이런 별도의 기기 없이 월패드, 아까 전쌤께서 소개해 주신 그 월패드를 통해서 조명부터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이런 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크하고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월패드랑 이 편한 세상 어플을 연동시켜서 집 밖에서도 수시로 이 난방이나 온도, 조명 이런 걸 미리 조절하고 제어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월패드로 집안 에너지를 제어하는 건 좀 비교적 새 아파트라면 다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요. 이 편한 세상의 스마트홈은 좀 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각각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월별로 혹은 동일 평수 다른 세대랑 비교를 해주고요. 또 전기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 누진제 경보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이 경고 알림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주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플로 단지 내 공지 사항이나 택배 도착 알림 이런 것도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외출한 다음에 집의 방범 상태를 체크하거나 부재 시에 방문한 사람의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주거 기능부터 각종 생활 편의 기능까지 있으니까요. 이 편한 세상의 입주민이 돼서 이런 스마트홈을 한번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교환학생의 홍보 잘 들었습니다. 다들 구매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신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사용은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이 편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네. 자금을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전 주택의 첨단화 굉장히 찬성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냥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있으면 이용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상국이 형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왜냐면 좋은 집은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첨단화되고 이런 거를 조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일러만 예를 들었을 때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 그럼 한 달 뒤에 하루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 많이 넣으든 작게 넣으든. 근데 이거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한 달 뒤에 고지서 받고 이번 달 많이 썼네. 이번 달 아껴야지 하고 좀 아끼고 살면 되는데 매일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오늘 좀 추운데 어떡하지 더 뗄까? 너무 싫은 거야 이런 게. 느끼는 건데 상국이 형은 그러니까. 접근이 맞아요. 굉장히 신선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집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들어왔어. 그러면 영상을 확인하면 되는데 뭐 부재중 가면 이렇게 또 떠 있어. 요즘에 그 블랙박스도 그렇고 뭐 알림이 떠 있고 그런데 그럼 알림에서 뭐 집 앞에 그 잠시 지나간 사람도 막 확인해야 되고 너무 불편한 세상인 거야. 그래서 네. 저는 집이 좋고 넓고 막 잘 빠지고 막 이렇게 뭐 튼튼하고 뭐 그 층간 소음 없고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존쌤 어떠셨어요? 저는 상국 씨가 정말 똑똑한 사람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런 첨단 기술을 소개해 주는 게 약간 혹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집을 고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AI 스피커 써봐서 알겠지만 막 처음엔 굉장히 신기하고 그래서 샀지만 막상 활용해보면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단계까지 발전해 있진 않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이런 월패드라는 기능을 설명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좀 어떤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홍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환학생이 얘기한 거는 그냥 홈페이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차량용 브로셔에 나와 있는 그 아주 작은 글씨의 어떤 기능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차를 살 때, 이 차는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사야겠다. 물론 이런 고객도 존재하겠지만 사실은 그 차량의 디자인과 차의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아파트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투자의 의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되면 서울까지 이동 거리가 얼만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자식을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 어디 살아? 저 어디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거든요.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규현 학생이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고 있기에 이런 좀 거시적인 전략을 좀 접근하고 그다음에 디테일로 들어오면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UCT, 그다음에 스마트 홈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쓰임새를 그냥 기능을 보여주는 건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에서 회사로 출근했는데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는지 안 잠그고 나왔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술이 필요한 거고 내가 집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오늘 오래간만에 집에 가는데 날씨가 엄청 춥다 하면 그 보일러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틀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지금 내가 혼자 사는데 요즘 펫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반려견이 집에 혼자 있을 텐데 그 반려견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키워드가 그 기능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 기능의 쓰임새를 요구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우선 터치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언급돼야 되는데 이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딱딱한 프로모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상국형. 올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예측 가능합니까? 네, 지금 현재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나 금리 인상이 부담돼서 집을 내놓는 매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하락하길 기다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관망하는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는데 급매물은 또 계속 등장해서 한동안은 가격 하락이 예견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 항상 우리 경제면의 메가 이슈니까 그 메가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의견에 대해서 사실 예측이라는 건 사실 다 맞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약세라고 보는 측의 입장, 그다음에 관망이라고 보는 측의 입장, 또 일부 또 상승할 거라고 보는 입장들을 좀 다양하게 나눠서 얘기하면 더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덧대어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건설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우선은 아파트값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많기에 건설사의 분양 순서라든가 그다음에 원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런 토픽들도 좀 잡아주면 지금 규현 학생 답변에서 좀 이게 부동산 중개소 면접장이 아니고 건설사의 면접장이라는 걸 알고 내용을 좀 추가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사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규현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아무래도 사모기업은 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만큼 건축학도라면 꼭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오늘 빠질 수 없겠죠? 아까 제가 여성 취업 관련돼서 좀 부정적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특히 이제 문과 여대생들이 자, 여성 문과는 대기업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포기, 그리고 공기업에 간다. 여성 문과는 대기업에 가기 힘들다. 그래서 대기업은 포기, 중소기업으로 간다. 그럼 두 가지 일들이 펼쳐져요. 우선 대기업들은 양성평등 지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신입을 어느 정도 뽑으면 여성에게 이 정도 포션을 준다. 이런 룰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떨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기업이 지금 NCS 전형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과연 나에게 맞냐 맞지 않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같이 보고 좀 뛰는 게 여성 구직자들이 더 높은 확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서류는 어차피 붙고 이후 벌어질 수 있는 NCS 시험이 과연 나의 적성과 맞는 시험인가, 나의 경쟁력이 있는 시험인가 라는 건 객관적으로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주식회사 사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서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